보고서 끝났어? 아,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저번 기록이 빠졌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해 주신 게 없어서 몰랐는데. 아니 얘기를 안 해줬으면 끝이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일을 못하면 물어라도 봐야지. 뭐 하는 거야 이게. 일 다시 하긴 했네. 대리님, 여쭤볼 게 있는데 저번에 주셨던 매뉴얼에는 이게 없어서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 이걸 왜 몰라? 어? 내가 그리고 모른다고 다 물어보지 말라 그랬지. 혼자 찾아볼 수 있는 건 다 찾아보고 그때 다시 와. 아니, 뭐 하는 거야? 야, 뭐? 모르면 물어보라며. 모르면 물어보라며. 어? 내가 그렇고 치사해서 그만 둔다 내가. 야, 혼자 잘하세요. 예? 혼자 알아서 하란 말이야. 물어보지 말라고. 야. 야. 네. 네. 저는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는 입사 3개월 차 신입사원입니다. 저는 사수의 체계 없는 가르침과 무책임한 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업무 교육을 받을 때 업계 트렌드 분석, 고객 조사, 데이터 수집 정도로만 요청받았습니다. 완료한 업무에 대해서 피드백도 없고 향후 프로세스는 정확히 전달받은 적도 없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팀장님께도 신뢰를 잃고 그냥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 것 같습니다. 팀장님, 저번에 알려주신 자료들 토대로 제안서 한번 써봤습니다. 알았어. 볼게. 가봐. 저는 부정적인 저의 이미지를 만회하고자 자발적으로 제안서도 만들어가고 대리님, 사수에게 더 도울 일은 없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더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그러나 관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또한 사수는 팀장님과 같은 학교 출신에 전 직장도 같았고 끈끈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 소외감이 들었습니다. 업무 공유도 팀장님, 사수, 저 이런 순으로 전달되어 중간에 누락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고 프로세스 매뉴얼도 없다 보니까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어 답답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회사에서 업무를 잘할 수 있을지, 회사 생활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문제점을 알고 싶은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사연 좀 어떠셨어요? 이 형패님의 사연을 보니까 총체적 난국이에요. 먼저 팀장님 월드죠. 나 빼고 다 친해.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죠. 두 번째는 정보가 제대로 공유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계속 생겨. 이게 반복되면서 잦은 실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나 스스로에 대한 위축감이 생기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뭐부터 고쳐야 될지조차 확인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브랜드장님은 그렇게 맨날 나를 못 잡아먹고서 안달이고 나 빼고 다 그렇게 친해. 맨날 술 퍼먹으러 다녀. 이 자식들이 진짜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맨날 나는 술을 안 먹잖아. 난 교회 오빠거든. 술을 안 먹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못 끼는 거야. 그러면 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술 마시면서 있었던 얘기, 또 내가 없었을 때 자기들끼리 친했던 얘기하고 그러다가 일 얘기를 거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회의가 없었는데 나는 못 들었는데 그런 일을 왜 모르냐는 거야. 이거 완전히 진짜 짬뽕 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과연 내가 느끼는 것만큼 상황은 비관적인 것일까? 내가 느끼는 것만큼 나는 소외되어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냉철하게 좀 현상 진단을 해보자고요. 이분의 문제의 진단은 세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문화 속에 녹아들지 못하고 있는 거. 두 번째는 리더십이 없는 상사와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감 결여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게 다 문제죠. 아마 지금 이분의 사연을 보면서 와, 진짜 어려운 상황이다,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어려움들의 문제를 하나로 압축하면 문제의 본질적 요소는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관계가 끊어지고 연결되지 못하는 거죠. 자, 의사소통을 한 단어로 하면 뭘까요? 정보의 공유입니다. 꼭 필요한 정보가 공유가 돼야 되는데 이 정보 공유하는 방법을 찾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자, 문화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그리고 소통에 뭔가 초점을 못 맞춘 거, 상사의 언어로 보고하지 못하고 있는 거, 실수나 어려움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의사소통이라는 한 가지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형편분에게 조언할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상사분에게, 팀장님일 수도 있고 사수분일 수도 있어요, 상사분에게 진지한 면담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솔루션으로 대부분 면담을 하라 그러는데요. 사실 많은 경우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걱정 또는 무섭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때문에 면담 자체를 안 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상대방,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상대방은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통해서 한 방에 해결하자는 게 아니에요. 면담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의 상황과 어려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다음에 일을 시키거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사소통을 할 때 여러분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물론 간혹 상사분들 중에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해결해주지 않고 일부러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이 사람이 진짜 도전해주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높은 수준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경우예요. 근데 아마 그런 리더였다면 지금 우리 형편분 같은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예외 경우가 있다는 거 그냥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자, 이 면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다, 근데 왜 어려운지조차 모르겠다, 나를 좀 진단해 달라라고 도움의 손길을 뻗는 이 겸손한 자세가 이 문제를 타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내가 뭘 모르는지 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맨날 그러거든요. 저도 그 경기 일으키는 질문이 있어요. 넌 왜 이것도 모르나? 나 이 질문만 하면 막 땀이 나. 너무 힘들어. 내가 왜 모르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찌라는 거야. 그래서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게 문제거든요. 뭘 모르는지를 발견할 때마다 기록해 두세요. 자, 이 기록 노트를 해보면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혼나는 게 거의 비슷해.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상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비슷하면 다음에 이 비슷한 상황이 나올 것 같을 것을 예측할 수 있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이걸 뭘 알았어야만 했을까? 나는 누구에게 그걸 물어봐야 되는가? 누구에게 먼저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될까? 이것만 정리가 되면 사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혼났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생겼어. 그때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해봐야 돼요. 이거 꼭 적어놓으세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또 이런 상황이 온다면 무엇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던져보세요. 첫 번째 솔루션은 상대방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것이었다면 두 번째 솔루션은 여러분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라는 겁니다.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결과가 안 좋은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결과가 안 좋으면요, 당연히 이런 질책이나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결과가 좋잖아요? 과정에서 이걸 왜 모르나 어쩌나 아무리 난리를 쳐도 결국엔 그분들의 인식에는 여러분이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요, 자기 개발의 주제를 찾는 거예요. 내가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내가 어디에서 이런 정보들을 더 잘 만날 수 있을지를, 이 정보의 소스 자체를 찾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직무 역량을 갖추면 일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주도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이때도 누구한테 물어보면 좋을까요? 사수나 팀장님. 이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일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책이거나 영상이거나 클래스거나 뭐 어떤 것은 좋으니 내가 학습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때도 필요한 게 뭡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톡이나 이메일로 하지 마세요. 톡이나 이메일은요, 정보를 전달하기는 괜찮은데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공감을 얻어내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텍스트는요, 텍스트에 한계가 있어요. 나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거는 직접 앉아서 또는 뭐 걷더라도 눈을 바라보고 화상회의를 하더라도 눈을 보고 그 사람의 표정을 봐가면서 나의 어려움을 진지하게 전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 입장에서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진짜 해봤는데도 전혀 해결이 안 된다, 정말 나는 이 어려움은 도무지 극복 못하겠다 할 때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직각입니다. 이럴 때 이직각 딱 잡고 여러분이 적응할 수 있는데 잘할 수 있는 곳을 이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고 이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를 꼭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네가 문제 내가 문제를 따지기보다 여러분의 멋진 커리어를 걱정 없이 펼치는 게 더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오늘 조언해 드린 것을 꼭 한번 실행해 보시고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례를 가지고 계속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드라마는 어떠셨는지 우리 배우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댓글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버튼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우분들이 댓글 진짜 열심히 읽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런 어려운 사연은요,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는 설문지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사례가 상세할수록 드라마를 만드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